안녕하세요, 미스터 부입니다. 꽃샘추위라고 해야 할지 이번 주는 날씨가 참 변덕스러웠습니다. 비가 오는 날은 쌀쌀했다가 비가 그치니까 확 더워졌는데요. 둘 중 하나를 고르라면 저는 더운 게 좀 더 나은 것 같아요. 5월은 가정의 달이어서 그런지 공휴일이 참 많죠. 다음 주도 석가탄신일 공휴일인데 덕분에 행복한 한 주가 될 것 같습니다. 언제나처럼 제 포트폴리오를 공유하면서 시작을 해볼게요. 부는 아직 추가 매수가 없어서 지난주와 같이 1875주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환율이 회복을 좀 했고 부의 주가도 상승해서 이번 달 수익이 마이너스에서 플러스 1.1%로 회복을 했고요. 올해 수익은 15%를 넘었고 누적 수익액도 5.5억이 넘었습니다. 출렁임은 있지만 꾸준히 오르고 있다는 게 확실히 느껴집니다. 미세스부의 계좌는 1.6억 정도이고요. 이제부터 미세스부도 부를 적립하기 시작했습니다. 리얼티 인컴의 배당과 현금 흐름으로 부를 계속해서 조금씩 담아갈 계획이에요. 부부의 총 평가 금액은 이제 15억이 넘었습니다. 1% 쌓이는 그 복리의 힘이 느껴져서 기분이 참 좋아요. 오늘은 레버리지 ETF 투자 전에 한 번쯤 꼭 생각해 봐야 하는 것들에 대해 얘기를 해볼 건데요. 자산 전체의 포트폴리오를 기준으로 설명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한 종목이나 상품의 수익률이 아니라 내 전체 자산 또는 순자산에서의 수익률 개념으로 접근을 해주시면 됩니다. 또한 정확한 숫자를 가지고 설명하는 게 아니라 대략적인 개념을 설명하는 것이라는 것도 참고를 부탁드릴게요. 첫 번째로 레버리지 투자가 내 전체 투자 자산에 미치는 수익률에 대해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레버리지 투자하시는 분들 중에서 간혹 이제 놓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이 수익률인데요. 우리가 추구해야 할 건 레버리지 상품 자체의 수익률이 아니라 전체 자산의 수익률이라는 점입니다. 2배 레버리지 상품을 투자한다면 2배의 수익 또는 손실을 기대하는 게 보통이죠. 그런데 이게 정말 2배가 실현이 되려면 내 자산의 100%를 레버리지 상품에 투자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전체 자산 중 50%는 2배 레버리지, 50%는 현금, 이렇게 자산 배분의 형식으로 투자를 한다면 레버리지 상품 자체는 2배의 수익이나 손실을 볼 수 있겠지만 전체 자산에 레버리지가 영향을 미치는 부분은 절반으로 줄어들게 될 겁니다. 이렇게 되면 레버리지 2배 상품을 50%를 투자하고 50% 현금 들고 있는 것과 그리고 1배수 상품을 100% 투자한 것과 수익률에서 큰 다름을 찾기 어렵다는 얘기죠. 즉 상품의 수익률보다 중요한 건 전체 자산의 수익률인데 해당 배수의 레버리지 투자가 의미를 찾기 위해서는 100% 비중을 실어 투자해야지 유의미한 결과를 얻는다는 것이죠. 간혹 레버리지 하락이 걱정돼서 일부 현금 비중을 가져가며 레버리지 상품을 투자하시는 분들이 있으신데 이제 이럴 때에는 현금 비중만큼 레버리지 효과가 하락한다는 점도 한번 고려를 해봐야 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총 자산에 대한 수익률은 의외로 1배수 상품을 100% 투자했을 때와 비슷하거나 시점에 따라 오히려 마이너스인 경우가 있겠죠. 물론 백테스팅을 통해서 수익률을 비교해보면 어떤 방식으로든 여전히 레버리지 상품의 최종 수익률이 유리하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그건 어떤 값을 입력하느냐에 따라서 또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맹신하기엔 좀 무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로 전체 자산 포트폴리오에서 레버리지의 비중이 높으면 높을수록 포트폴리오를 유지하는 게 힘들어지는 순간이 온다고 생각을 해요. 특히 자산 규모가 커지면 커질수록 말이죠. 예를 들어 월 현금 흐름이 100만 원인 사람이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현재 이분이 레버리지 투자를 한 1000만 원 정도 하고 있으세요. 근데 1000만 원의 투자금일 때 하락장이 오면
100만 원 정도의 월 현금 흐름을 추가 투자하면 빠른 시일 내에 복구를 할 가능성이 높겠죠. 하지만 월 현금 흐름이 100만 원인 분이 지금 레버리지 투자를 한 1억 정도 한다고 했을 때 하락장을 맞이하면 100만 원으로는 빠른 시일 내에 복구할 수 없거니와 이때 느끼는 압박은 투자금이 1000만 원일 때보다 훨씬 더 클 수밖에 없습니다. 요약하면 레버리지 상품을 투자할 때 내 자산 규모와 현금 흐름의 비율, 그리고 내 투자 멘탈의 강함이 충분한지 점검을 해봐야 한다는 것이겠죠. 마지막으로 레버리지를 투자하며 감내해야 할 스트레스와 압박도 내가 지불해야 할 비용이자 자원이라는 겁니다. 인생은 주식이나 투자, 숫자들만으로는 이루어지지 않잖아요. 감정이란 부분도 있고 시간이라는 부분도 있겠죠. 레버리지를 투자한다고 해서 단기간에 부를 이룰 수는 없어요. 그러면 장기간 투자를 이어가야 하는데 이 기간 동안 내가 얼마나 스트레스를 감내하고 갈 것이냐까지 고려를 한다면 레버리지로 얻는 추가 수익이 그렇게 매력적이지 않을 수 있다라는 얘기인 거죠. 즉, 레버리지 투자를 고려하신다면 첫 번째, 레버리지 투자 시 현금 비중을 가져가는 것은 레버리지 투자의 장점이 줄어든다. 어떤 경우에는 일배수 상품을 100% 투자한 것과 다를 바가 없을 수 있다. 두 번째, 레버리지 투자 전에 내 자산 규모와 현금 흐름의 비율, 그리고 하락장이 왔을 때 내가 견딜 수 있는 사람인지 충분히 고려를 해봐야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레버리지 투자로 얻는 수익률에는 내가 감내해야 할 스트레스와 고통도 포함해서 계산을 해봐야 합니다. 댓글로 제가 왜 레버리지 투자를 하지 않는지에 대해서 물어보신 분들이 많으셨어요. 저는 위와 같은 이유로 레버리지 투자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은 레버리지 상품에 투자하기 전에 고려해야 할 사항에 대해 얘기를 해봤는데요. 레버리지 투자를 고려하신다면 한 번쯤 꼭 생각해 보신 후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오늘 영상도 봐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